네, 중단원 기출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F1이니까 F2가 되고 F2는 4. 이렇게 4번. 자, 항등함수 된다는 거는 X값이 자기 자신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로 가야 되고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로 가야 되고 3도 3으로 가야 돼.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이래. 아, 3일 땐 일단 3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요것만 되면 돼요.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에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 2 빼기 2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의 마이너스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두 개 만족해서 a, b 값 구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계산은 직접 해보세요. 자, 4번. FGA는 5가 된대요. 그럼 FGA는 뭐지? FGA는 FA제곱 빼기 1이네. F는 2배에서 1을 빼주는 거죠. 2배의 A제곱 빼기 1 빼기 1. 그럼 이게 5가 돼야 된대요. 그럼 2A제곱 빼기 3은 5. 그러면은 정리하면 2A제곱은 8, A제곱은 4. 양수 A니까 2가 됩니다. GF3이니까 GF3. F3은 3의 제곱 빼기 3이니까 6이네. G6이다. 그럼 G6은 6 빼기 1이니까 5. 자, 8번. 8번은 이거 교과서에 비슷한 문제 있었어요. 교과서 대단원 평가학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유사한 문제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돼.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풀었었는데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제가 옮겨봤어요.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지금 a 값이 마이너스 0.1이고 여기는 a 더하기 3, 여기 뭐 a 더하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네, 2 빼기 a 뭐 이렇게 돼요. 지금 a 값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집니다. 내가 원하는 건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 되려면은 출발하는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다르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돼봐. 이렇게 V자 같은 모습이 나오면은 x 값이 다른데 y 값이 같아 버릴 수 있잖아요. 거꾸로 된 V도 그래. 얘도 x 값이 다른데 y 값이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번 증가했으면 계속 증가하던가 꼭 같은 직선이 아니더라도 증가할 거면 계속 그러니까 증가하던가 감소할 거면은 계속 감소해야 돼.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하던가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해야 돼요. 그 말은 기울기가 양수일 거면 계속 양수이고 정리부터 할게요.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해야 돼. 그 말을 기울기로 바꿔볼게. 기울기로 바꿔보면은 기울기 양수이면 계속 양수. 또는 기울기가 음수이면 계속 음수해야 돼. 그 말은 뭐랑 똑같냐면은 기울기가 지금 둘이 곱하면 양수 되겠죠? 양수 양수 곱했으니까 음수 음수 곱하면 양수 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이 0보다 커야 된다. a 더하기 3이랑 2 빼기 a의 곱이 0보다 커야 된다. a 더하기 3, a 빼기 2가 0보다 작아야 된다. a가 마이너스 2랑 3 사이,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12번 FF1이죠. F1은 1에서의 함수값. 여기 빈 동그라미고 여기가 색칠된 동그라미니까 2네. F2. F2는 2에서의 함수값. 아, 여기가 색칠됐네. 그러니까 3. 간단하죠? 자, fhx는 gx일 때. 아, 이거 교과서. 교과서에 비슷한 문제 있으니까 꼭 봐봐요. fhx는 gx만 촉할 때 h3. 그러면은 fhx는 gx. 근데 fx는 들어온 걸 2분의 1하고 1 더하는 거잖아요. 얘는 2분의 1 hx 더하기 1이네. 근데 g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야. 그러니까 2분의 1 h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고 hx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입니다. h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8이라서 마이너스 10이 돼요. 네. 자, 15번. FF1은 0이다? F1은 얼만데? 이거 하기 전에 복습 한번 할게요.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 들어간 함수의 그래프.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fx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있고, 그다음에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의 기본은 점찍기다. 그럼 점은 x가 들어가면은 fx가 나올 거고, 얘는 x가 들어가면 fx의 절대값이 나올 거고, 얘는 x가 들어가면 f 절대값 x가 나올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1,f1이 들어갔다 쳐. 그러면 얘는 1,f1의 절대값, 얘는 1,f1이 나와요. 마이너스 1,f1을 넣었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f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1,f1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얘는 f1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냐 이 차이고, 얘는 그냥 들어가는 x값에서 거기서부터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1에서 출발하든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든 여기 오른쪽 여기서는 똑같은 f1을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 절대값 나올 때 그대로 나오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느냐 그거죠. 그럼 y는 2x 빼기 4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먼저 y는 2x 빼기 4를 그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이 되겠네 대충. 근데 y는 2x 빼기 4는 2x 빼기 4의 절대값 붙었죠? 전체의 절대값 붙은 거예요. x에 붙은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라는 소리구나.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를 위로 올리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복습 끝내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기억 f(f1) 그럼 f1부터 구해야 되겠죠? f1은 2 곱하기 1 빼기 4의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2, 그러니까 f2다. f2는 2 곱하기 2 빼기 4, 0이네. 0.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자, fx는 x의 모든 실근. 이거는 우리 기존에 그 뭐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랑 똑같죠? 두 개의 식이, 그것의 그 모든 실근은 뭐랑 똑같냐면은 y는 fx랑 y는 x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이거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나 계속 하는 거죠. 교점의 x좌표다. 그럼 봐볼게요. fx 이꼴 x니까 y는 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렇게, 왜? 4,4, 0,0 지나야 되니까. 그럼 그 교점은 뭐가 있죠? 교점은 여기랑 여기가 있네. 다행히도 여기가 4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 껴도 상관없어요. 아,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는 2개 맞습니다. 기억니은 맞아요. 자, fx는 fx의 모든 실근의 합은 8이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은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지금 자, 봐봐요. 우리가 아는 건 f4는 4라는 거 알고 있어요. 니은에 의해서. 근데 만약에 어떤 ft라는 놈이, 아니 그냥 fx라고 할게요. 아니, ft라고 할게 그냥. t는 지금 어떤 숫자예요. ft는 4를 만족해. 그러면은 f4는 4니까 4 대신 ft를 넣으면 ft는 ft가 되겠죠. 아, 그러면 t는 ffx에
ft는 fx는 fx 이것의 근이 되겠구나. 근데 ft는 4인 게 뭐가 있죠?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가 있겠죠? 4가 되는 거니까 ft는 4의 근은 가 되는 t는 0과 4 두 개예요. 근데 f4는 4 이거 말고도 여기 지점을 뭐 내가 또 뭐 t0라고 할까요? f t0는 t0 요거 이용해 가지고 다시 ft0는 ft0가 되는 거니까 t0는 ffx는 fx의 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t0는 뭐가 있느냐? 요렇게 여기랑 여기 그렇게 또 두 개 있거든. 그래서 총 4개가 나와요. 4개.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 했던 거는 모든 실근의 합이죠. 첫 번째 0이랑 4를 더해서 4가 나오고 두 번째 구한 여기랑 여기를 합하면 또 4가 나와서 8이 돼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감 잡기 위해서 풀어봤지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fx는 t라고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은 ft는 t를 만족하는 t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ft는 t가 되는 걸 고민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지금 ft 이퀄 t가 되는 건 여기랑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럼 그 숫자가 있잖아요. 다시 설명할게요. fx는 t라고 치환을 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ft는 t입니다. 요런 t를 찾자. 근데 fx는 t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fx는 t가 되는 x를 찾자. 요런 순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서 말해줬던 게 fx는 x를 만족하는 실근을 고민해 보겠죠. 그 실근을 고민해 보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그럼 fx가 이게 될 때는 언젠데 우리가 fx는 t라고 치환했잖아요. 근데 사실 궁금한 건 x가 궁금한 거지 t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x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fx가 t가 된다는 건 여기가 지금 t잖아요. 여기도 t잖아요. 왜? 이 그래프가 y는 x니까. 그러면은 그 t를 만족하는 건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또 우리가 이쪽에서도 한 번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밑에 거 두 개를 합치면은 4가 나오고 왜? 대칭이라 가지고 대칭이라서 뭐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이 길이랑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요거랑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직접 구해도 돼. 왜냐면 이 식을 다 구할 수 있거든. 첫 번째 식은 이거. 얘는 그대로 2x 빼기 4일 거고 얘는 x가 2보다 작을 때니까 2x 빼기 4에다가 음수 붙인 거예요. y는. 그럼 그렇게 해서 그냥 직접 구해도 돼요. 근데 대칭인 걸 이용하면 바로 실근의 합은 구할 수 있어요. 15번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16번도 까다로운 문제죠. 아, 첫 번째 말하는 거 1대1이구나. 1대1 함수. 두 번째 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걸 하기 위해서 일단 알 수 있는 거 다 적어봐. 1부터 3까지 요걸 만족해야 된다네. 아, 그럼 f1은 f1 빼기 2네. f1 빼기 2. f2는 f2 빼기 4네. ff3은 f3 빼기 4네. 요거까지 알아서 일단.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그려볼게요. x로 가는 함수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자,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 써봤어요. 아, 여기 6이죠? 근데 봐봐요. ff3도 어떤 함수값이야. 근데 어떤 함수값이 어떤 함수값 빼기 6이 돼야 돼. 이게 뭔 소리지? F3이 어떤 함수값이고 함수값에서 6을 뺐더니 어떤 함수값이 나왔어. 근데 숫자가 1부터 7까지네. 함수값에서 6을 뺐는데 6을 뺐는데 다시 함수값이 되려면은 7이어야지. 7 빼기 6이어야지. 이 경우 말고 없잖아요. 6 빼기 6 하면 0이 되는데 얘가 0이 될 수 있나? 아니잖아. 얘는 1부터 7 사이잖아요. F3도 1부터 7 사이인데 빼기 6을 해버리면은 뭐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얘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식을 통해서 F3은 7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F3이 7이니까 FF3은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7 빼기 6이라서 1. 근데 F3이 7이라며. F7은 1이구나. 오케이, 그럼 F7은 1이야. F7은 1이고 F3은 7이야. 여기까지 얻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얻었던 거는 이게 7인데 6 깎아내려가지고 1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였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다른 경우에서 또 쓸 수 있을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7에서 6 뺀 거라서 좋았으니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걸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에 F2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미 7을 가져갔으니까 1도 가져갔죠? 2부터 6까지야. 그럼 F2 빼기 4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네. 근데 FF2는 봤더니 어떤 함수값이잖아요. 근데 어떤 함수값이 지금 1과 7은 이미 가져갔으니까 2부터 6까지네. 그러니까 F2 빼기 4는 또 2가 돼야 되는구나. 2이고 FF2는 2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F2는 6이구나. 그럼 F6은 2구나. F2는 6, F6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해볼 수 있겠죠? 자, F1은 지금 가능한 게 3부터 5까지네. 그럼 F1 빼기 2는 F1 빼기 2는 1부터 3까지네. 근데 FF1은 3, 4, 5 중에 3, 4, 5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FF1은 3이고 F1 빼기 2는 3이구나. 그럼 F1은 5구나. 그럼 F5는 3이구나. F1은 5, F5는 3. 그러면 1대1 대응이니까 4는 4. 끝. 나머지 계산 직접 해보세요. 자, 17번. 그림과 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 C, D라 자, 넓이를 구하래. 첫 번째 어떻게 풀까 생각해 봐야 돼.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근데 얘는 평행사변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높이 해도 돼요. 근데 그거 말고 그림 보니까 마름모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느낌이 마름모 같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거랑 수직인 것만 확인해 가지고 삼각형 4개니까 삼각형 하나 곱하기 4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길이대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말 수직이 될까? 이걸 확인해야 돼. 그럼 자, 첫 번째 A를 봐볼게. A를 구하자.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건 이 식 두 개랑 이 길이가 4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은 몰라. 중심 내가 A, B라고 둘게요. A, B를 잘 모르지만 A, B는 어떤 놈이냐면은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거리가 4예요. 그러니까 식이 두 개 나오고 모르는 점은 A랑 B 두 개니까 구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A, B부터 3x 빼기 y까지의 거리.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3a 빼기 b. 요거랑 뭐랑 똑같냐면은 4랑 똑같고, 그 다음에 a부터 x 빼기 3y까지니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a 빼기 3b의 절대값은 4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3a 빼기 b의 절대값은 a 빼기 3b.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4, 4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양변 제곱해봐. 제곱하기 전에 분모 날릴게요. 절대값 절대값이니까 제곱해주면은 절대값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절대값을 제곱해볼게요. 제곱하면 9a 제곱 빼기 6ab는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빼기 6ab 더하기 9b의 제곱 날려. 그럼 8a 제곱은 8b의 제곱, a 제곱은 b의 제곱. 그러면은 뭐 a는 풀마 b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 중요해.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a는 1사분면이에요. 1사분면. 그렇기 때문에 a랑 b랑 똑같겠구나. 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a랑 b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하나만 대입해봐. 그러면 루트 10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4. 그러면 정리하면은 a가 지금 양수일 거니까 2a분의 루트 10은 4가 될 거고 2가 되고 a는 2루트 10. 여기는 2루트 10, 2루트 10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이 길이가 필요하네. 그럼 이 길이는 2루트 10에다가 루트 2를 곱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4 루트 5가 돼요. 그래서 이 길이는 4 루트 5다. 자, 그럼 이제 5b의 길이 구해야 되겠죠. 5b. 그럼 5b의 길이도 또 똑같이 a, b라고 두겠죠. a, b 두고 우리가 식을 두 가지 쓸 거예요. 자, 뭐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이렇게 쭉 나가겠죠. 는 4, 는 4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식 모양이 똑같아. 그럼 결과도 똑같겠죠. a는 풀마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거는 a랑 b랑 음수 관계구나. 여기는 뭐 a, 마이너스 b가 되겠구나. 그럼 똑같이 a, 마이너스 b, a는 마이너스 b라는 거를 여기 식 하나에 대입을 해. 그러면 루트 10에 a는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4b의 절대값은 4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a가 음수고 b, a, b죠. a, b인데 b가 마이너스 a인 상황이에요. 지금 b가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10에 4b는 4가 나와요. b는 루트 10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1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루트 10에다가 루트 2를 곱해서 2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5b의 길이가 2 루트 5가 되고 그 다음에 5a의 길이가 4 루트 5가 돼. 그러니까 사각형 ABCD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는 4 곱하기 삼각형 OAB인데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5 곱하기 4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80이 돼. 80. 네, 17번 이렇게 끝. 자, 18번 마지막 문제죠. 2, 마이너스 9 꼭지점이래. 그럼 y는 ax 빼기 2의 제곱 빼기 9구나. 0, 마이너스 5를 지난대요. 그럼 대입해. 그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는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9라서 a는 1이 나올 거예요. 자, fx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fx는 마이너스 5. 그럼 첫 번째 내가 궁금한 거. 그러면 fx가 얼마가 돼야 되지? fx는 얼마? fx는 내가 t라고 둘게요. fx는 내가 t라고 둬. 그럼 ft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네. 그러면은 ft는 얼마죠? 여기서 a가 1이니까 x 빼기 2의 제곱 빼기 9니까 t 빼기 2의 제곱은 빼기 9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그럼 t 빼기 2의 제곱은 4가 돼야 돼. 그럼 t는 얼마지? 4랑 0이랑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자, 그럼 fx는 4랑 0이 돼야 돼. fx가 4 또는 0. 그럼 fx가 4가 될 수도 있고 fx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fx는 x 빼기 2의 제곱 빼기 9는 0이 되거나 이거죠, 이거.
x 빼기 2의 제곱 빼기 9는 4가 돼야 돼. 그럼 모든 실근의 합이래.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쓰고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써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문제에서 사실 다 줬어. 이렇게까지도 안 갔어요. 자, fx는 얼마가 돼야 될까? fx는 마이너스 5가 되려면은 fx가 0이 돼야 되겠구나. 0. fx가 0 되면은 마이너스 5인 거 알았잖아요. 또 여기 가면 또 마이너스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4겠죠. 왜? 축이 2니까. 축으로부터 대칭해야 되잖아. 0, 2, 4 이렇게. fx는 4여야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fx가 0이라는 건 함수값이 0 나와야 되니까 여기랑 이 지점이겠죠. 4라는 것도 여기랑 이 지점이겠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 값이 궁금한 게 아니야. 얘네 값은 하나도 안 궁금해. 내가 궁금한 건 그냥 두 근의 합이에요. 4개의 합. 그러면은 맨 밑에 거 2개 합치면은 2의 2배가 나오겠죠. 이거 2개, 맨 위에 거 2개 합쳐도 2의 2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2. 답은 8 이렇게 됩니다. 대칭인 걸 이용하면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어요. 네,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